요즘 부모님 댁에 머무는 청년들, 이른바 캥거루족이 큰 사회 문제로 여겨지잖아요. 청년들은 경제적으로 자립하기 어렵고 부모님들은 노후가 걱정되고 다들 이걸 경제적인 관점에서만 보려고 하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요, 이 현상을 자연의 법칙이라는 아주 독특한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단순히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청년이라는 시기에 주어진 어떤 특별한 역할과 법칙을 따르고 있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자, 이게 무슨 소린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이 관점의 핵심은 이겁니다. 젊은 시절은 말이죠, 돈을 모으는 시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사회를 공부하고 필요한 지식을 갖추는 시간으로 설계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은 청년들에게 세상을 배울 시간을 주는 거지 재산을 모을 시간을 주는 게 아니라는 주장이에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개념이 나오는데요. 청년이 버는 돈은 월급이 아니라 자연히 활동하라고 지급하는 경비라는 겁니다. 딱 생활하고 공부할 만큼만 주어진다는 거죠. 왜냐고요? 만약 돈을 너무 많이 주면 그 똑똑한 머리로 딴 길로 새거나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그럼 이 경비는 어디에 써야 할까요? 여기 나와 있는 걸 보면 친구들 만나서 교류하고 뭔가 배우러 해외에 나가는 것처럼 성장을 위한 활동에는 예스입니다. 하지만 부모님한테 기대면서 그 돈을 몰래 저축하는 건 자연의 법칙에 어긋나는 노라는 거죠. 이 돈에는 아주 명확한 목적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만약에 이 법칙을 어기면 어떻게 될까요? 부모님께 의지하면서 내가 번 돈을 몰래 차곡차곡 모아두는 거죠. 이건 자연을 속이는 행위나 마찬가지라서 결국 사고를 당하든 사기를 당하든 어떤 방식으로든 그 돈을 다시 잃게 된다고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부모님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이 자료에서는 자녀가 크는 만큼 부모의 역할도 계속 변해야 한다고 강조해요. 마치 살아 움직이는 계약서처럼 말이죠.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이해가 쉬운데요. 7살까지는 100% 부모가 이끌어주고요. 청소년기에는 한 30% 정도 의논을 시작하고 21살 무렵까지는 70%를 의논해야 합니다. 그리고 20살이 넘은 성인 자녀와는 모든 걸 100% 합의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때부터 부모 맘대로 결정하면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한다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주 결정적인 선언이 나옵니다. 바로 30살. 이때부터는 더 이상 내 자식이 아니라 한 명의 독립된 사회인이라는 거예요. 관계의 본질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그래서 내 조언을 듣는 사회인에게는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그걸 무시한다면 단 1원도 도와주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만약 정 때문에 이 법칙을 어기면 그 책임은 고스란히 부모에게 돌아온다고 하네요. 자, 이제 다시 청년들 이야기로 돌아와 볼까요? 진짜 성장을 하려면 어떤 마음가짐과 행동이 필요할까요? 여기 아주 구체적인 지침들이 있습니다. 사실 부모님 집에 머무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중요한 건 태도라는 거죠. 완벽한 직장만 기다리면서 불평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이든 사회 공부의 기회로 생각하고 감사하게 일하는 것, 그리고 집에서 수동적으로 받기만 하는 소비자가 아니라 뭔가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사람으로 역할을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이 3년의 법칙이 되게 인상적인데요. 어떤 자리든 그게 임시직이라도 괜찮아요. 불평 없이 2년에서 3년만 묵묵히 내 일에 최선을 다하면 반드시 그 자리에서 인정을 받거나 아니면 다른 곳에서 더 좋은 기회가 찾아온다는 겁니다. 성실함이 쌓여서 만드는 신용의 힘, 그런 거죠. 그리고 집에 있는 동안에도 역할을 바꿀 수 있어요. 부모님이 잘 못 다루시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사용법을 알려드리고 내가 새로 배운 지식을 막 나눠드리는 거죠. 이렇게 되면 더 이상 캥거루 주머니에 숨어있는 신세가 아니라 우리 집을 돕는 든든한 조력자가 되는 거 아닐까요? 자, 지금까지는 개인과 가정 차원의 이야기였잖아요. 근데 지금부터는 스케일이 엄청나게 커집니다. 이 자료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성장이 국가, 그리고 더 나아가 인류 전체의 미래와 연결된다는 아주 놀라운 전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전망의 핵심 메시지는 바로 이거예요. 당장 돈이 얼마 있는지, 집은 있는지 이런 걱정에 너무 갇혀있지 말라는 거죠. 이 자료는 청년들을 이 나라의 보물로 보고 지금은 외부적인 조건이 아니라 내 내면을 채우고 성장시키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아야 할 때라고 힘주어 말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예측을 보면요. 앞으로 어마어마한 국제 자본이 한국으로 몰려올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돈은 함께 일할 파트너를 찾게 될 텐데 그 파트너를 고르는 기준이 바로 질량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질량이라는 건 그 사람의 인격적인 깊이, 그러니까 내면이 얼마나 잘 갖춰진 사람인지를 뜻하는 거죠. 그리고 그 시점까지 제시하는데요. 바로 2030년 이후부터 이런 거대한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거라고 예측합니다. 사실 이미 그 변화가 조용히 시작되고 있다는 말도 덧붙이고요. 결국 이 모든 이야기를 깨뜨리는 하나의 주제는요. 성공의 정의를 완전히 뒤집는 겁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은행에 돈을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는 거죠. 개인의 인격 수양이 미래의 경제적, 사회적 성공과 바로 연결된다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급진적인 주장입니다. 오늘 살펴본 내용은 캥거루족 현상을 정말 전혀 다른 눈으로 보게 만드는 것 같아요. 이 분석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집중해야 할 것이 과연 통장 잔고일까요? 아니면 우리 내면의 성장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